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24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교과서에 보면 질문이 있죠. 맨 위에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의 염분은 다른 지역과 어떻게 다를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게 되면 이제 염분이 높아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열대, 고압대, 고기압, 고압대라는 자체는 뭐냐면 이 대기 대순환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류에 의한 이제 강수 현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은 다른 지역보단 높게 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의 성질, 수온, 밀도, 염분, 용존산소량 등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통해서 해수의 성질을 파악하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해수의 성질을 파악한 것들은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 해수들이 태풍의 발생 위치나 전 지구적인 기온 변화와 같은 대기 현상도 해수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해수의 성질을 미리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온은 말 그대로 그 해수의 온도가 되겠죠.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열에 의해서 수온이 결정이 되고요. 해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난류 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게 되는 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달라지겠죠. 난류는 더 높은 온도가 높은, 한류는 온도가 더 낮은 특징을 나타낼 것이고요. 다음에 지역적 날씨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97페이지 아래쪽에 위치한 해수면의 온도 분포 회복이라는 활동이 있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1955년부터 2012년까지의 해수면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적인 거죠. 해수면의 온도 분포. 자, 보게 되면 먼저 동일한 경도일 때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수온은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온은 일반적으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적도 보이시죠?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북방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태평양의 북방으로 보게 되면 수온은 점점 28, 26, 24 해서 점점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 수온은 고위도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동일한 위도일 때 대양의 동쪽과 서쪽의 수온 분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저기 대양, 태평양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동일한 위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동일한 가로선이 되겠죠. 대양의 지금 북반구 태평양을 볼게요. 태평양의 동일한 위도를 보게 되면 서쪽은 온도가 높죠.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는 동쪽의 온도가 더 높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게 오타가 나왔네.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적도와 중위도 지역은 서쪽, 이쪽이 이제 보게 되면 이 대양도 해류가 있게 되는데 아열대 순환이라고 해서 뒤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서쪽은 지금 서쪽은 난류가 흐르겠죠.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서쪽이 높고 다음에 동쪽은 이렇게 한류가 흐르게 됩니다. 한류. 그래서
서쪽이고요. 고위도는 지금 여기가 지금 아열대 순환이고 요 한 60 근처거든요. 고위도의 경우에는 서쪽이 동쪽보다 낮게 나타난다 하는데 그건 요걸 보시면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색깔이 60도 정도, 60도 근처를 보게 되면 아열대 순환 위쪽이 되겠죠. 한대 순환이 될 텐데 이제 60도 근처를 보게 되면 여기 서쪽보다 동쪽의 온도가 뭐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서양에선 잘 나타나죠. 대서양에선 지금 60도 이상에서는 이쪽은 노란색이 뜨는데 그냥 파란색이 뜨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아열대 순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읽을 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중위도 서쪽에서 등원선이 조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등원선이 조밀하다는 소리는 수온 변화가 크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수온 변화가 크다. 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양의 서쪽과 동쪽을 비교해보면 태평양에서 보게 되면 24도에서 뭐 14도까지 변하는데 이 정도의 위도. 근데 여기는 훨씬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서쪽의 등원선이 더 조밀하다. 수온 변화가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수온의 연적 분포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 수업에서 한번 했지만 자 먼저 수온 분포를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 근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수심 10m 이내에서 약 85%, 100m 이내에서는 99%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표층에서는 수온이 당연히 높고 심층에서는 낮아지게 되는데 여기 수온 변화가 이제 거의 없는 구간,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 이제 다시 또 없는 구간, 거의 없는 구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혼합층을 보게 되면요. 바람에 의해서 해수가 잘 섞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가 작게 나타나죠. 거의 없고 다음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가장 큰 층도 이 혼합층. 이거 무슨 말이냐면 뭐 여름과 겨울에 요 표층수온 있죠. 표층수온이 달라지게 된다. 많이 변화한다 이런 소리죠. 심해층은 사실 겨울이나 여름이나 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 가장 큰 층이 혼합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혼합층 아래에 있는 수온 약층이 있게 되는데요. 수온 약층은 수온 변화가 급격한 층. 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때 수온이 많이 떨어지죠. 뭐 한 13도, 14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몇백 미터 안에서 자 그런 급격한 층으로 안정한 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정하다는 소리는 이 안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이에 물질과인데 이제 뭐 어떤 사이냐면 지금 수온 약층이 껴있죠.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전달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온 약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장 아래에 있는 심해층은 수온이 가장 낮겠죠. 낮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 안 하니까 거의 수온 변화도 거의 없는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밀도는 당연히 심해층이 크겠죠. 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는 위도에 따라서 이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이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표층 수온은 낮죠. 다음에 혼합층이 나타나는 두께는 중위도 지역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다음에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런 뭐 뚜렷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되지 않고 거의 그냥 심해층에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 구분할 수 있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 고위도가 될 것이고 표층선을 구분하게 됩니다. 표층선이 가장 높은 게 저위도, 그다음에 중위도는 그 사이다.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수의 특성으로는 이제 염분이 있겠습니다. 염분이 있는데요. 표층 염분에서 표층 염분은 이제 표층 해수의 염분을 말하는데요. 표층 해수의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 그다음에 결빙과 해빙,
다음에 담수의 유입 등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결빙, 얼음이 얼게 되면 염분은 높아지겠죠. 반대로 해빙이 되면 염분이 낮아지게 되고. 보시게 되면 표층의 염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선 먼저 해양 쪽이 조금 더 높죠. 요 연안 쪽보단. 왜 그러냐? 연안 쪽은 우선 그 담수의 유입이 있겠죠. 여기 담수의 유입. 담수의 유입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있게 되죠. 여기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플러스라는 소리는 증발이 더 많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 요 곡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곡선과 염분 곡선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죠. 특히 중위도나 저위도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이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얼음이 껴버리니까 결빙과 해빙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요 수치랑 염분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거.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증발량이 마이너스 강수량이 플러스 값을 갖죠. 거의 최대치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강수가 많기 때문에 염분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 빨간색이 염분이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밀도인데요. 밀도는 9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해수의 밀도는 수온, 염분, 수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다루게 되는 건 수온과 염분으로 다루고 있고요. 수온이 낮을수록,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다. 자, 보게 되면 이거 수온 염분도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수온이 낮을수록, 이 아래로 갈수록,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높다. 자, 즉 등 여기 있는 곡선들, 파란색 곡선들이 등 밀도선이 되는데 오른쪽 아래쪽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점점 감소하는 형태를 띠죠. 그래서 수온 염분도에선 저온, 아까 여기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고염,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다. 이쪽이 오른쪽 아래쪽이 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와 ABC 중에서 밀도가 가장 낮은 것은 어느 해역의 수계일까? 자, 등 밀도선을 보면 파악하면 됩니다. 다음에 B와 C를 갖다 보게 되면 B와 C, 지금 A와 B는 등밀도 같은 동일한 등밀도선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같은 거고요. B와 C는 지금 염분이 비슷하죠. 근데 수온이 C가 높기 때문에 밀도는 C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로 해수의 특성의 네 번째로 용존산소량이 있습니다. 자, 용존산소량은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ppm 단위로 매우 미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용존산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수온이 낮은 해역 있죠. 한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한류가 난류보다 용존산소량이 더 많고요. 다음에 연직 분포를 보게 되면 여기 표층이 높죠. 높은 이유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수온 이야기할 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깊지 않은 데까지 다 거의 다 흡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표층은 이 용존산소량이 많이 있지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점점 감소하다가 이제 한 1000m 근처에서 이제 가장 적죠. 왜냐면 여기서는 광합성이 이제 일어나지 못하니까. 하지만 산소를 소비하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 심층 해류에 의해선 다시 이제 더 깊어지면 다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보게 되면 과거 수능이나 이런 데 보면 용존산소 농도랑 용존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존산소의 변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로스톨의 일반적으로 중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에 비해 염분이 높은 이유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